영산 전통시장 상인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소액 대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이 규정과 다르게 대출됐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 이미 많은 운영 비리가 드러난 희망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이상화 선생의 대표작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배경에 앞산 밑이라는 사료가 발견됐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오늘 저녁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연주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밤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단오는 날인 오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어제 35.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대구는 오늘도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계속 유지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구름 양이 많아지면서 어제보다 볕이 뜨겁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오존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이후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세 한 전통시장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대출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시장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이 규정과 다르게 대출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설을 앞두고 상인회를 통해 이 시장에 지원한 대출 10건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대출 규모는 8,800여만 원. 필수 제출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없어도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시장 상인이 아닌 월세를 받는 점포주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대출 대상자를 1차 선발하는 융자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회장 권한대행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 도장, 그리고 거기에 아들, 그리고 동서, 그리고 지인 한 명이 융자위원으로 선임이 돼 있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자금을 받은 상인회는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상인에게 계좌 송금이 아닌 직접 현금을 줄 수 있지만 일부는 이를 어겨 착복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이 시기 상인회장 권한대행은 상인회가 파행 운행돼 융자위원회 선임 절차를 지킬 수 없었고 관행처럼 점포주에게도 대출이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추석 명절 자금도 그렇고 점포주한테는 저희들 여기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갖고 하면 점포주한테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전에 지적을 안 당했는데 정작 목돈 대출이 필요했던 상인들은 이런 제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대출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지도 안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대로 해나왔죠. 얘기도 안 하고 이래 했으니까 너무 좀 억울하죠.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보를 받고서야 내부 관련자 색출 등 검사에 나섰습니다. 상인에서 확인이 하고 저희한테 뭐 보냈는지 관련 설 자체를 어디까지 확인된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예. 경찰은 부정대출이 이뤄진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나 횡령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구의 뿌리산업, 특히 섬유와 안경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육성을 약속한 섬유산업의 현주소,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염색 산업단지. 이곳에 있는 기계의 절반 정도가 내구 연한을 이미 초과했고 직원 10명 중 7명이 40대 이상입니다. 일반 경영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청년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 자체가 3대 업종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소만 된다면 충분히 원활하게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90년 후반기까지 호황을 누리면서 대구를 상징하던 섬유산업은
IMF와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31억 달러였던 대구의 섬유 수출은 매년 10% 정도씩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25억 8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대구의 제조업에서 섬유 비중은 20% 안팎으로 여전히 지역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섬유산업 지원 공약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뿌리 산업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전국 최고입니다. 대구시도 섬유산업 부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3년까지 지능형 공장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용 섬유 생산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겁니다. 섬유 패션 생태계까지 복원되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용의 이제 고성능 섬유 쪽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섬유 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양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시장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계획에 국비 2,2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입니다. 희망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서 과연 대구시 책임은 없는 것일까? 위탁기관인 대구시는 감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고 공무원은 희망원의 취업 청탁까지 할 정도로 비리에 눈감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희망원 간부 직원에 의한 폭행치사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하자 희망원에서는 화물차까지 동원돼 각종 문서 등이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대구문화방송의 기획 보도가 시작되자 이 서류들은 모두 파쇄됐습니다. 무슨 자료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제 뭐 진짜 굉장히 많던데 트럭 한 차 분량 정도 되는데 그거 이제 직원들 시켜갖고. 법적으로 보존 기한이 많이 남은 지난해 회계장부까지도 파쇄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남의 일 얘기하듯 합니다. 제가 근란의 집에서 자료 보관이 잘못돼서 실수로 파쇄가 되는 문제고요. 지난해 희망원 사태 이후 공무원을 5명이나 파견해 상주시킨 대구시. 직무를 유기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희망원을 지고 통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구 시립 희망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대구시는 관련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복지시설 정기지도 점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2012년에는 아예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대구시청 복지부서 간부 5명이 희망원 측에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최근 인사에서 이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을 복지부서 최고수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대구시립 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에 대해 운영을 맡고 있는 천주교재단 측이 진실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도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다음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아카시아 꿀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해서 위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 보시죠. 한국인 10명 중 6명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됩니다. 위암 발생 가능성을 최대 4배나 높이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등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예방법이 제시되고 기능성 음료도 나와 있는데 아카시아 꿀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아카시아 꿀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아브시스산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꿀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아카시아 꿀에는 1kg에 24mg이 함유돼 있습니다. 차숟가락으로 4분의 1 정도만 먹어도 위장 보호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국산 아카시아 꿀에서만 다량으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카시아 꿀은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양봉농가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TA 체결로 수입산 벌꿀이 들어오는 상황에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에서 위 건강에 좋은 성분이 발견되어 우리 양봉농가와 양봉농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로 건강기능식품과 신약의 원료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남대학교 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대학이 400억 원이 넘는 재정 적자 사태를 맞자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재단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4명을 연임시키기로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재단이 재단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많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연해 8년이 지나도록 재정적 지원은 없이 대학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회 전면 재구성과 쇄신을 요구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총장 학장 임명제를 직선제로 전환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오늘 저녁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연주회를 갖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불태우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를 이상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연주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은 1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전국 투어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이 10년 전 공연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랄까 더 친근감이 있다고 그럴까. 그리고 더 가깝게 느껴지고 편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또 새롭고 그 베토벤 소나타가 주는 감동은 마찬가지예요. 네. 베토벤 소나타 전곡 작업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한 작곡가, 베토벤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을 하는 것보다 음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작곡가보다도 위대한 작곡가가 베토벤이고 그 사람 음악이 몇 세기를 거쳐서 우리한테 주는 그 감동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의 음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행운이죠. 네. 대구가 요 근래에 와서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청중들 음악 감상하는 거나 또 여기 있는 음악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수준 있는 음악회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대구에 오는 것이 참 좋네요. 네. 불러주시면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올 하반기에 열리는 주요 연주회 티켓 판매를 시작합니다. 7월 6일에 열리는 제436회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코바체프 시리즈 4회, 비르투오소 시리즈 2회 등 모두 7건의 티켓이 판매됩니다. 436회 정기연주회는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 대신 피아니스트 김대진이 객원 지휘에 나서고 9월부터는 코바체프 지휘로 하반기 코바체프 시리즈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저항신 이상화 선생의 대표작은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데요. 이 빼앗긴 들을 두고 때 아닌 장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들은 수성못 주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료가 발견된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저항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대구 출신 이상화 선생이 1926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일제의 서슬이 펄었던 시절, 식민치하의 현실을 한탄하며 독립을 갈망한 선생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948년 국내 최초로 달성공원에 시비가 세워졌고 2008년 문을 연 그의 고택은 해마다 2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2005년 대구 수성구청도 수성못에 시비를 세우고 상화동산도 조성했는데 빼앗긴들이 수성못 주변 수성들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시인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설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를 반박할 사료가 최근 발견됐습니다. 이상화 선생의 친동생이자 서울대 교수였던 이상백 교수가 1962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대구와 형인 이상화 선생을 그리워하며 남긴 이 글에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는 아직 앞산밑이 일면 청청한 보리밭일 때의 실감이다라며 시의 배경을 앞산밑으로 명시했습니다. 워낙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한데 특히 강공서가 만드는 검증 안 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라도 한번 찾아보자고 하다가 그야말로 대구 근대사를 미로 여행을 하다가 빼앗긴들의 장소적 배경을 명시한 최초의 기록인 동시에 당시 앞산 근처에 청보리밭이 많았다는 기록도 있어 설득력을 더합니다. 빼앗긴들이 이제 수성못 부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만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구전된 그러한 이야기가 전하고 전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파되어 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은 고정을 통해서 바꾸어야 되겠죠. 빼앗긴들의 실제 배경을 두고 이른바 원조 논란이 점화된 건데요. 이 시가 지어진 1920년대 당시 경북 달성군 수성면은 현재의 수성구 드란길 일대와 남구 앞산 주변을 아우르는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상화 선생과 그의 대표작이 대구에서 갖는 의미가 큰 만큼 객관적 고증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와 주민 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재정 관리 내역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주민 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완료도는 높은 편이지만 대구 향교 주변 지역 정비, 시립박물관 건립 등 일부 공약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수목원과 두류공원, 강변축구장, 대구스타디움 4곳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제제곱미터당 40에서 80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미세먼지 예보 등급 보통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높고 이산화 질소 농도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시민휴식 공간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려는 시민들은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반도체와 시스템 관련 학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 전 세계 1,500여 명이 참가하는 2021년 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국제 회로 및 시스템 학회 이사회에서 미국 시카고와 영국 글래스고와 경쟁 끝에 만장일치로 2021년 개최 도시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21년 5월 대구시 엑스코에서 나흘 동안 열리게 됐는데 대구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등 관련 분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119에 신고된 승강기 안전사고는 720여 건으로 지난 2014년 601건, 2015년 630여 건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별로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이 60.2%,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야간 시간대가 3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는 고층 건물과 노후한 승강기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다며 시설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오날인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어제 35.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대구는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계속 유지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어제보다 볕이 뜨겁지는 않겠는데요. 오존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고요.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3도, 상주는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30도, 청송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31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비가 내리면 폭염 수준의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